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이 귀중한 정보가 다 날아가 버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요. 자, 그런데 요즘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뭔가 어색하고,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자녀들은 대화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처음엔 요즘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30년 전 우리가 부모님과 대화하던 방식과는 아예 달라진 어떤 것 때문이었죠. 이걸 모르면 가족 관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것만 알면 손주들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하게 되고, 자녀들도 아버님, 어머님과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어땠죠? 아버지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네 하고 따랐잖아요. 그게 당연했고요. 부모님 말씀이 곧 진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인터넷에서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유튜브에서 전문가 강의도 들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왜 그래야 해요? 라고 묻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우리 세대는 효도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소통과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뀐 거거든요. 어머니 지인 중에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엔 대학생 손녀와 대화가 안 됐대요. 요즘 애들은 정말 하면서 한숨만 쉬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녀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이야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할머니가 바뀌신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는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었거든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요즘 30대, 20대들은 무엇보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어릴 때처럼 무조건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는 안 통해요. 그들은 또 공감을 원해요. 내가 힘들구나, 이해해라는 말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호기심을 좋아해요. 그게 뭐야? 할아버지도 알려줘라고 하면 눈이 번쩍 뜨면서 신나게 설명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할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정말 간단해요. 손녀가 할머니, 저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아요라고 하니까 예전엔 그럼 그만두지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힘들었겠네. 그때 내 기분이 어땠어? 할머니도 젊었을 때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딱 이거예요. 먼저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나누는 거죠. 손녀가 K-스파프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시끄러운 음악을 왜 들어? 가 아니라 그 가수가 왜 인기가 있어? 할머니도 한번 들어볼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유머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할머니는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라고 물으면 그때는 편지로 연애했지. 지금처럼 카톡으로 헤어지지도 않았고.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이렇게 자조적인 유머를 쓰면 젊은이들이 우리 할머니 정말 재미있다라고 생각해요. 거리감이 확 줄어들죠. 말만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바로 몸짓이에요. 대화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계속 말해봐라고 해보세요. 이게 말보다 더 강력해요. 따뜻한 미소도 잊지 마시고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런 비언어적 신호가 실제 대화 내용보다 더 중요하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들 조금씩 배워보세요.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플렉스가 뭐야? 챌린지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돼요. 젊은이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신나게 가르쳐 줄 거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건 몰라도 괜찮지만 관심은 보여주세요. 할아버지가 그것도 배워볼까? 이런 식으로요. 카톡이나 전화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몸이 괜찮으시면 함께 산책하면서 요즘 뭐가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세요. 편한 신발 신고 가까운 공원이라도 함께 걸으면서 대화하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집에서 마주 앉아서 하는 대화보다 효과적이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절대로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 대신에 할머니 생각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내가 결정해라고 해보세요. 조언은 부탁받을 때만 하세요. 경험을 공유하되 선택권은 젊은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귀담아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할머니 얘기 더 들어보실래요? 이 방법들을 쓰시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녀가 먼저 전화해서 할머니, 오늘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명절 때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손녀 친구들까지 할머니가 정말 쿨하시다라고 하면서 인사드리러 온대요. 이게 바로 진짜 변화예요. 이런 대화법을 쓰면 단순히 대화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젊은 세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이해심이 많으시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진짜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들도 젊은 세대의 생각과 문화를 알게 되면서 세상을 더 넓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30년, 40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시면 자연스러워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하거든요. 먼저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부터 표현하고 유머를 넣고 눈맞춤과 미소로 관심을 보이고 젊은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강요하지 않기. 이 7가지만 기억하셔도 가족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